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박경우 기자입니다. 오늘 경매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현업에 계신 베프옥션 이성재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매 기사를 많이 나누는데 네. 실제 요즘은 경매도 관심이 많고 경매 실제 하는 사람도 얼마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경매에 대해 저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모셔봤는데 일단 요즘 경매 학원 대표신데 동향은 어떠세요? 학원 동향은? 확실히 부동산 시장이 많이 좋았을 때, 문정부 때 특히 그때는 아무래도 발길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요즘은 확실히 좀 덜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랑 상관없이 노후에 어떤 수익률을 위한 물건을 낙찰받기 위해서 형님 누님뻘 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젊은 분들은 내 집장만을 위해서 오기도 하고, 다양한 연령층에 계신 분들이 많이 여전히 꾸준히 찾아주고 계십니다. 보시는 분은 이성재 대표님이 처음이니까 개인적으로 경매에 입문하게 된 계기를 좀 간단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20살 때 저희 집이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면서 이모 집에 12평밖에 안 되는 빌라에 얹혀 살기도 해보고요. 돈이 없는 서름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빨리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이런저런 일을 많이 접하게 됐어요. 그자분들도 많이 만나 뵙게 됐고, 그러면서 항상 여쭤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선생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그랬는데 공통적으로 조금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더 놀랐던 건 경매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충분히 비즈니스로도 성공하신 분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오히려 그분 입장에서는 이게 더 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라디오에서 소액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 경매, 부동산 이런 거는 큰 돈으로만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소액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되게 흥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학원을 알아보고 등록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가 시작됐었어요. 소액이 얼마 정도? 제가 그때 솔직하게 적금을 못 들었어요. 2달치 월급을 제가 안 쓰고 250 그거를 모아가지고 그걸로 시작했어요. 500으로. 그래서 좀 무리하게 하긴 했죠.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직장인들이 경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4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평생 직장이 없잖아요. 급여 생활자로서 만족하는 급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경매 시장은 정년이 없는 어떤 새로운 직업을 가졌다고 해야 될까요? 사업을 가졌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든든해요. 알면 알수록 더 큰 돈이 벌려요, 사실. 똑같은 자금으로 시작을 해도 이게 더 보이거든요. 두 번째는 아울렛 가서 저도 옷을 많이 사거든요. 왜 그러냐면 남자 옷이 유행도 잘 안 타고 좋은 원단을 싸게 사잖아요. 이 경매 시장이 아울렛 시장이 아닌가. 제값 주고 3억, 5억 주고 사지 마시고 경매로 오셔가지고 몇 천만 원, 상황에 따라서는 1억도 넘게 싸게 사는 이 시장을 안 할 이유가 있을까 싶거든요. 또 세 번째는 경매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부동산하고 경제 공부가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관심이 가지거든요, 이게. 저도 사실은 경매 공부하기 전에는 경제 뉴스도 잘 안 봤어요. 근데 경매를 하다 보면은 부동산 흐름이나 시장이 궁금하기 때문에 공부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시장을 볼 줄 아는 안목이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게 아닌가. 그리고 네 번째, 경매를 통해서 버는 것도 중요한데 못 벌게 되더라도 최소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경매를 알게 됨으로써. 저 민법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경매를 하다 보니까 민법을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외운 적도 없는데 흡수가 되는, 알아지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이런 거죠. 얼마 전에 전세 사기로 떠들썩했잖아요. 사실 그분들이 이 경매 공부가 돼 있었다면 애초에 대출이 많은 그 집에 시세보다 비싼 그 가격에 계약을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경매 공부가 돼 있었다면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런 이유 4가지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기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경매가 좋은 걸 알겠고 땅도 있고 상가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빌라도 있고 아파트도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직장인들이 좀 접근 가능한 경매의 형태 유형인 어떤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땅이 제일 짱이거든요, 사실. 땅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도 이거를 처음에 안 믿었어요. 결국엔 땅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50년 역사 동안 주택은 300배가 올랐는데요, 땅은 3030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계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절대로 제가 아무리 강조해서 얘기를 해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처음에. 거의 어머니께서도 얘기를 해보니까 땅 하지 말라고. 근데 주변에 보면은 땅은 일단 시세 파악도 어렵고 접근도 어렵고 또 직접 임장 가기도 어렵고. 맞아요. 가장 어려운 게 이제 팔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이 정도의 수준이 올라가려면은 지식이 굉장히 높아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약간 공부가 필요하긴 합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접근이 어렵다 보니까 그만큼, 그래서 땅은 관심이 많이 없는 경우가 맞아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해 주신 것처럼 직장인들이 처음에 접근하는 거, 땅 상가는 저도 그래서 추천하지는 않고요.
현실적으로 오피스텔, 빌라, 아파트 요 정도는 좀 추천해주고 싶은데 실제로 오피스텔이 여성분들이 특히 관심이 많은데요. 오피스텔은 제가 좀 비추하는 편이에요. 이유가 출구 전략이 모호해요. 그러니까 의외로 좀 깔끔하고 사람들도 많이 살고 월세도 막 수요가 많고 괜찮을 것 같은데 매도가 안 돼요. 황금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근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 좀 저렴하고 안 되면 내가 살아도 되고 이런 마음으로 많이 접근하는데 좀 비추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빼고 빌라나 아파트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 보통 그렇게 좀 추천을 많이 드리는 바고요.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입지가 좋은 거, 좀 깨끗한 거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선호하시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분들 눈에도 똑같이 보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그런 물건 들어가도 조금 높은 금액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아서 수익률이 좀 떨어져요. 그렇죠. 싸게 살려고 경매를 하는 건데 좋은 입지는 누구나 다 들어가려고 하니까. 맞아요. 물론 약간 권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으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는 한데 초보자가 또 그런 것까지 잘 모르니까 정상적인 물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물건도 조금 피했으면 좋겠다. 이 조언까지 좀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입지가 안 좋은데도 거래가 활발한 물건들은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아서 단기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사람 심리상 이제 아파트 주로 많이 보잖아요. 네네네. 경매 관련 유튜브 보면은 네네. 명도만 다룬 어떤 그 유튜브도 있고 경매 접근이 또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명도인데 이거 좀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까요? 맞아요. 이거 드라마에서 보면 막 주인공이 꼭 경매를 당하잖아요. 빨간 딱지 막 붙이고 그 빨간 딱지 붙이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처럼 막 보이고 그죠? 사실 법 집행을 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경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가뜩이나 안 좋은 사람 내가 더 안 좋게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들이 낙찰을 안 받더라도 누군가는 그걸 받아가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더 억울한 채권자들이 여러 명인데요. 그 돈을 10원이라도 해결받지 못하면 더 힘든 상황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반대적인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경매를 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낙찰받은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 8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동안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진 않거든요. 무료 법률 사무소에 문의도 한번 해보고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내가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 아니면 10원도 못 받는다. 나중에 낙찰받은 사람한테 이사비라도 좀 받고 나가는 게 최선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미 사실은 어느 정도 생각 정리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대화를 잘 이렇게 전하시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된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셨나요 혹시? 어떤 거? 그 울산에서 이거 얘기해도 되나? 예. 네. 이게 일가족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경매당한 집. 기사 그를 보면서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문 앞에다가 명도 대상자한테 언제까지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거기다가 막 편지를 그냥 테이프를 못 띄게끔 막 붙여놓은 거예요. 누구나 봐도 읽을 수 있게. 야, 이게 이 정도로 하면은 당연히 이게 안 좋은 일이 있죠. 네. 그거는 정말 그분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명도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다 명도가 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뉴스에서 본 여러분들이 그 내용은 저도 처음 봤어요. 제가 경매 인생에서 진짜 처음 본 이 스토리고 또 그렇게 하셔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제가 몇만 건을 진행하면서 명도가 어려웠던 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사비를 뭐 드리면 된다고 하는데 맞아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이사비가 제일 사실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가요? 맞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예요. 네. 보통 이제 말씀을 여쭤보면 시간을 더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사비를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이사비를 달라고 얘기하기 조금 쑥스러워서 시간을 달라고 그냥 이렇게 시간을 때우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를 내가 잘 캐치를 해야 돼요. 이분이 뭘 원하는지.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얼른 우리는 몇 천만 원 보통 싸게 낙찰 받으니까 줄 수 있다면 여유가 있다면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주시면 뭐 흔쾌히 그분들 입장에서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매학원 대표 입장에서 많은 이제 수강생과 상담을 해왔는데 알려줘도 이상한 물건으로 가지고 오는 수강생도 많을 텐데 그렇죠. 이것만 말리고 싶은 경매 물건이 있다면 그리고 직장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아까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면은 이것만 말리고 싶은 물건은 사실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경매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 경매는 되게 싸게 사는 시장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근데 이 시장도 좋은 물건은 내가 제 값을 써야 낙찰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반값 이하 물건 위주로 많이 검색을 합니다. 근데 반드시 그런 물건들을 보면 물론 문제가 없는데 어부지리로 내려온 물건도 있는데 실제로 문제가 있는 물건들도 많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특수 물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물건들이 뭐가 문제냐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하는 건 괜찮은데 초반에 내가 투자하는 금액이 소액일 텐데 그 돈으로 잘못하면 거기 묶여가지고 소송이 갑자기 진행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내가 분명히 승소할 가망성이 높은 물건인 걸 알아보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라는 것이
2년은 기본이고요. 잘못하면 뭐 4년 해결이 될 때까지 내가 그 물건을 어떻게 요리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게 된다면 내 돈이 그만큼 묶인 상태에서 효용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너무 아쉬운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물건을 하기보다는 우선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물건부터 경험을 쌓으면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직장인들이 경매에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서 취직을 하기까지는 2년의 공부, 4년의 공부를 통해서 일자리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매 시장이 너무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SNS에 인스턴트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쉽다고 하잖아요. 쉽고 막 하루아침에 낙찰돼가지고 일확천금 막 근데 그런 경우도 진짜 있어요. 있는데 그게 뭐 대부분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3개월 안에 어떻게 되겠다 6개월 안에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욕심으로 하게 된다면 반드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왜? 기대치가 높은데 내가 그만큼 결과가 따라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최소한 2년은 공부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경매 시장도 2년을 바라보고 하신다 그러면 절대 실패할 일 없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어쨌든 물건 보러 임장을 가야 되고 또 법원에 낙찰 받으러 가야 되고 임장하려고 주말에 하루 빼고 또 낙찰 받으려면 또 법원에 가려고 하루 빼고 진짜 시간 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주말이랑 평일에 계속 뭐 연차 내고 쉬고 이게 어려울 텐데 처음에는 이제 의욕이 높으니까 이것저것 하고 싶고 좀 어떻게 조화를 잡아야 될까요?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왜냐면 그 질문 이전에 이거부터 한번 도전해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내가 스스로 느끼잖아요. 그 시간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기자님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시세를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아우 부끄러워가지고 하여튼 지금 뭐 보시는 분들도 뭐 5억일 수도 있고 3억일 수도 있고 7억일 수도 있을 거예요. 7억이라고 칠게요. 난 202호인데 202호 할아버지가 갑자기 저기 주인분 잠깐 얘기 좀 해요. 아유 우리 딸애가 지금 미국에 있는데 큰 사고를 당해서 3억만 주면은 내가 이 집 당신한테 바로 팔게요. 달러빚을 얻어서라도 사시겠어요? 지금 내 주머니에는 5천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마련해야 돼. 이거 어떻게든지 마련해서 살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전 돈이 없어요 돌려보낼 것 같아요. 어떻게든 뭐 대출을 받건 뭐라건 그쵸, 하겠죠. 예. 그쵸. 뭐 열차 내고 뭐 시간을 따로 내가지고 뭐 이거를 걱정하기 전에 이게 얼마나 매력 있는지를 알게 되면 이 환경을 내가 알아서 바꾸게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매력 있는 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까지 말씀을 드리자면 법원을 먼저 가보세요. 가까운데. 다 아침에 하거든요. 반차만 내도 돼요. 결과가 11시 10분에 이제 서류 접수가 끝나고 발표를 11시 반에서 한 50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1시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이제 끝날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메모를 하세요. 어떤 물건이 몇 명이 들어왔고 어떻게 낙찰이 됐는지 그리고 따로 시간을 내서 내가 조사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를 벌었는지 도대체. 그런 결과를 내가 직접 공부하지 말고 이거부터 하세요. 그러다 보면 오늘도 이 사람 3천만 원, 이번 사람 5천만 원 벌었네?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라고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이 시점에도 오늘 아침에도 법원에서는 뒤에 복도에서 줄을 서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직접 확인했을 때는 마음이 달라지고 환경을 조성하게 될 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현실적으로 궁금한 게 사실 다 영끌에서 이제 아파트 사다 보니까 DSR이네 뭐네 뭐 스트레스네 뭐네 뭐 용어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뭐 소액으로 하라고 하는데 아무리 소액이라도 뭐 100만 원으로는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경매 학원 입장에서는 되게 기본적인 건데 경매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아니 뭐 대출이 나와야 뭐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네 맞아요. 경매라 그래서 경락잔금 대출 항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경매라 그래서 대출이 나오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쪽도 안 나오는데 똑같이 DSR 적용받고 있고요. 그러나 방법이 있기는 한데 우회적인 거죠. 사업자를 만들어가지고 대출을 일으키게 되면 DSR을 보질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서민 중산층들이 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네요. 네, 사실은 좀 실전을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자를 내서 낙찰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만큼 이제 뭐 리스크를 더 지는 거죠, 본인이. 그렇죠. 이제 뭐 나름대로 그쪽에 따른 또 세금도 발생하고 어떤 대기업에서는 또 사업자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분 명의로 이렇게 노력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현실적으로 똑같이 적용은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네네네. 학원 대표님 입장에서 수강생이 말하면 좋겠고 책 파시는 분들은 이 책만 보면은 된다고 하고 또 유튜브 보면은 뭐 책 다 필요 없다고 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현실적으로 직장인들이 독학이 가능한 경매 공부가 뭐가 있을까? 이게 한정된 시간이고 한정된 자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맞는데 솔직하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경매 시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흔히 써오던 용어가 아니라서 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독학을 한 이후에 학원을 알아보고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독학을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를 애울 거는 없어요. 애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는 학문이거든요. 이쪽 시장이. 저도 법정지상권 이해하는데도 몇 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애우려고 하면 안 돼요. 어려워서 안 해지거든요. 내가 그때그때 들리는 만큼만 쉽게 따라오면 돼요. 그냥 아무거나 책이든 아무거나 유튜브든 여러분 성향에 맞는 게 있어요. 분명히 나랑 코드가 맞는 게, 그걸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일단 쉽게 접근을 하세요. 처음에는 경매랑 먼저 친해지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FM대로 옛날에 그냥 우리 고시 공부할 때처럼 정석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지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나랑 코드가 맞는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좀 노력해 보시고 반드시 나중에는 꼭 학원은 두드려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까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옛날에 서울대 가는 분들의 집안 사정을 보면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요즘 서울대 학생들 다 잘 살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그게 어떤 힘이라고 생각하세요? 학원의 힘입니다. 선행학습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 경쟁 치열하게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학원비로 한 3천만 원은 썼어요.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는 추천하고 싶지 않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지식이 쌓였을 때, 경매 시장이 권리 분석이라는 게 벽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도 잘못 낙찰받아가지고 실수해가지고 보증금 날리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내가 좀 전문가한테 좀 물어보면서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내가 너무 아끼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는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도 어릴 때 학원 다녀봤지만 학원은 다녀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업만 듣는 분도 꽤 계시죠.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을 쉽게 얘기해서. 진짜예요. 네. 네, 저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7년 반이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수많은 우리 교육생분들과 함께 했는데 30%는 경제적 자유로 가셨어요. 근데 70%는 그렇죠. 어느 학원이나 다 뭐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선생님한테 공부를 해도 서울대 가는 친구가 있고 뭐 그렇지 못한 친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혼자 공부하게 되면 뭔가 정리가 안 될 거예요. 획일적으로 기준이 안 잡힐 건데 뭔가 전문적인 곳에서 배우면 그런 기준에 대한 것들이 명확해질 거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경매 궁금해가지고 한번 초청해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시겠네요. 하여튼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경매 물건을 보면서 한번 얘기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